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5년도 7월 2주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6월달 미국 M2가 발표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좀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미국에서 뭐 기준금리도 FOMC 열린 것도 보고 파월 의장께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고 있죠. 그러니까 좀 재무부 쪽에서 좀 돈을 줄인 것 같은데, 그러자마자 바로 이제 계속 경기가 식는 그런 모습들이, 고용도 좀 안 좋아지고 보였죠. 이게 한 달 정도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다시 올렸죠. 다시 올린 건 이제 어찌되었든 경기를 쉽게 놔두진 않겠다는 트럼프 정부의 의지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다시 올라갈 거고,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통과된 법안이나 다른 걸 봐도 유동성 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동성 증가가 계속되면 뭐 시장이 크게 뭐 안 좋아지고 그럴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다음으로 주요 지표 보면 소매 판매 지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미리 관세 영향 때문에 미리미리 선점, 소비를 미리미리 당겨 쓴 점도 있어서 지금은 좀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법안이 다 통과되어서 미국 사람들 보기에 이제 뭐 다시 돈이 더 많이 들어오죠. 정부의 지출할 세금이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그리고 알게 모르게 좀 관세라든지 새로 생긴 법안들에 해외 송금세도 포함해가지고, 물론 뭐 코인이나 이런 쪽으로 좀 강화됐고, 지금 기존의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에는 뭐 아무 영향이 없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30년 담보대출 금리인데, 이게 역시나 이번에 법안 통과되고 단기채로 밀겠다, 뭐 아예 미 재무부 장관께서 그렇게 얘기해서 장기채가 금리가 뭐 안 내려올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었는데, 단기채로 밀면 결국 뭐 장기채도 일반적으로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이렇게 금리를 내리면 장기채도 계속 버팅길 수는 없죠. 다음으로 대기업 중심의 ISM 제조 PMI입니다. 제조 PMI가 2022년 코로나 사태 이전에 되게 좋았다가 쭉 내려왔다가 AI 붐이 생기면서 쭉 그나마 가다가 다시 이제 슬슬 요즘에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EPS가 뭐 퍼가 넘니 많이 하지만 지금 계속 돈이 이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말들도 많은데, AI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게 경제학적으로는 약간 퀘션 마크가 붙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생산성이 좋아지면서 인플레이션 상승에 별로 좀 많이 막아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쫄트 노동부 고용보고서인데요. 보면 계속 금리를 올리면서 쭉 안 좋아지고 있다가 요즘에 다시 살짝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AI나 이런 쪽에서 좀 나온 사람들이 그 다시 직장을 찾아서 이렇게 가고 있는 그런 쪽으로 좀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용 상황은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PMI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으로 계속 호황 중인데, 관세하고 미국의 지금 고금리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계속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는 확 당겨 썼다가 계속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최근에 통과된 법안이나 이런 영향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 뭐 AI 쪽에 이런 효과 때문에 나온 근로자들이 뭐 지금 얼마 전에 나온 고용보고서 보면 접객이나 서비스 이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사실
샐러리가 그렇게 높은 쪽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쪽 이게 하향 안정화되는 추세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뭐 이런 제조업이나 서비스 쪽에서 안 좋은 상황은 아닌데 포항 상태에서 약간씩 밀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성장은 어떻게 되냐 보면 전체적인 흐름도 다 하향 안정화 중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 장기적으로 인플레나 이런 관세나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경제에 좀 하중이 걸리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빅테크가 계속 돈을 잘 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보시면 뭐 계속 시가총액 기준으로 봐도 계속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빅테크 쪽이. 보면 그런 상황인데 이제 GDP나 이런 쪽에서 하향되고 있다는 게 좀 제일 핵심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세가 이렇게 뭐 10%로 대충 정해지면서 그 이전에는 이제 소비나 생산 이런 것들이 다 위축이 됐고, 그 와중에 유가 하락이나 뭐 통화량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경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왔다 갔다 했었죠. 근데 이제 지금 GDP 나오는 걸 보면 어찌되었든 하향 쪽입니다. 인플레이션은 관세로 인한 이런 것들은 뭐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GDP가 내려가는데 관세 뭐 10% 올라서 뭐 물론 이제 기업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AI의 생산성 해서 빅테크 쪽으로 돈이 몰리는 이유도 다 이런 게 아닐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테크 기업들 위주로 가고 뭐 지금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계속 에너지 비용이 지금 증가하고 있어서 이게 어느 순간에는 어디서 튀어나올지 뭐 지금은 뭐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튀어나오겠죠. 그러면 그때까지는 뭐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미국은 상승이 예측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림대로 진행 중입니다. 유동성은 계속 M2를 풀고 있고 유가는 오펙 국가들과 합의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고, 이 와중에 PMI 쪽 지표 보면 다들 이제 좀 움츠러들고 있는 와중이죠. 사람들도 계속 뭐 지금 이 감세 법안 통과되기 전에는 소비를 할 여력이 별로 없었죠. 관세 때문에 뭐 여기저기 가격 올리고 사람들 자르고 그런 그 와중에서 지금 다시 법이 다 풀린 거죠. 그러니 이제 다시 소비 쪽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첫 번째 시나리오가 맞다면 이제 이 시나리오가 맞다면 첫 번째로 나타날 게 소비 증가로 봐야 됩니다. 금리는 여전히 제약적 수준이고 성장률은 이제 맨 첫 페이지에 보여드린 유동성이 잠깐 하락함에도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만 좋은 경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미국 기업들 로비 엄청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던 이 지니 액트 통과되면서 결제 코인 시장이 열렸죠. 달러 채권만 사놓고 이걸 증거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코인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국의 디지털 위안처럼 1대1로 가능한 게 아니고요. 채권만 사고 미국 정부에서 채권 무제한 발행한다고 치면 이건 뭐 거의 인플레이션이 생기든 어찌되었든,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건 또 다른 얘기죠. 왜냐하면 기초자산인 미국 달러의 변동성이 그걸 결정하게 되니까. 어찌되었든 결제 코인은 만약에 이게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 그만큼 미국 단기 채권도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굳이 장기채를 살 필요가 없는 미국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재무부 장관 얘기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7월달, 8월달에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세 법안 통과되니까 당연히 소비자들 지갑이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이번에 감세 법안의 핵심이 이제 해외 송금세인데, 이건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시행령은 봐야겠지만 일단은
정규 금융기관을 통한 송금은 세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인 결제나 뭐 이런 쪽, 결국 이 감세 법안에 이걸 집어넣은 게 결국 중국 견제용인 듯 합니다. 디지털 위안은 1대1 교환하고 나서 위엔화를 갖고 있어야 이게 뭐 디지털 그런 뭐 그런 쪽, 중국 쪽 돈을 쓸 수 있는데, 미국은 채권 발행해서 보유만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미국 정부에는 유리하고 중국 정부에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이게 통화량이 어느 쪽 새로운 결제 도구라고 봐야 될지 결제 통화라고 봐야 될지, 아무튼 이 결제 수단으로서 점점 넓어가면 이게 결국은 뭐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트럼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미국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상승 예측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